네, 이번에는 소크라틱 세미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이렇게 두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틱 세미나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소크라틱 메서드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질문과 대화를 활용한 지식 탐구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상대방의 전제를 질문으로 해체하거나 그 드러내는 거죠. 전제를 내 생각이 어떤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는 자기 모순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무지를 자각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소크라틱 세미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식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제 스콧 뷰캐넌이라는 분이 이 세인트 존스 대학의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1910년부터 한 1940년대 미국에서는 이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검증된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전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그런 인문학적인 교육이 크게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인트 존스 대학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대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독서 토론이죠. 근데 이 독서 중에서도 그냥 뭐 편한 책이 아니라 조금 중량감 있고 검증된 이런 인문 고전 텍스트들을 잘 읽어내고 그것을 이제 대화 기반으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소크라틱 세미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소크라테스식 그 문답법하고 또 우리 세미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세미나 한다 이렇게 하듯이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이 세미나를 결합해서 소크라틱 세미나 이런 이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확산되었냐면은 이 모티머 애들러라는 이 학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터 피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픽을 갖다가 이제 통합하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글자가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카드 뭉치들이 사랑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자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인간이 탐구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이런 토픽들,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 또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백과사전도 만들고 하는 이런 커다란 대형 프로젝트를 한 학자인데요.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주도해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82년도에 지금 보이듯이 이 모티머 애들러라는 사람이 이 파이데이아 프로포자, 파이데이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개혁에 대한 이 제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핵심 교수법으로 소크라틱 퀘스처닝 인 세미나 디스커션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그 스콧 뷰캐넌의 그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공유하면서 이어받아서 이것을 공교육에 넣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념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이 애들러죠. 지금 방금 살펴본 질문과 토론을 기반으로 특정 텍스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삼파술이다. 삼파술은 당연히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서 가져온 거고 질문과 토론이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토론보다도 사실은 텍스트 이해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죠. 아들러의 교육 철학은 진정한 학습은 교사가 지식의 산파, 우리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죠. 조력자나 촉진자가 되어서 텍스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유도하면서 이해와 감상을 확장시킬 때 발생한다. 그래서 다분히 인문 고전에 대한 토론 이것을 강조한 것이 이 아들러의 교육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기가 지식을 꼭꼭 씹어서 그것을 갖다가 학생의 머릿속에 그대로 주입해주고 전달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말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사가 이제 텍스트를 잘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제시한 질문에 학생이 응답하는. 예. 그래서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응답한다기보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사실 요즘도 지금 이제 질문 중심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이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크라틱 세미나는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쟁형 토론이 아니고요. 이 독서 토론에 가깝습니다. 텍스트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적 효용은 여러 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당연히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지 논리적 사고력, 또 스스로 생각하고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왜냐하면 학생이 만든 질문으로 학생이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제공해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증거를 들어서 동료의 생각에 반박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는 또 이런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텍스트 이해력과 또 배경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 발전됐다라는 신장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 사실 뭐 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죠. 이런 어떤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또 뭐 추론적 이해 능력. 텍스트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내용 이해의 깊이가 증가되었다. 또 독해력과 핵심 추론 능력이 증가되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도덕과나 사회과 어떤 그런 데서 또 이제 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국어과에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텍스트 이해뿐만 아니라 당연히 의사소통 및 토론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태도, 또 동의하거나 반대할 때도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토론 기술들 이런 것들이 길러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협력적 대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뭐 경쟁적인 분위기라기보다 같이 질문하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전문 학자들이 이런 학회 같은 데서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또 날카롭게 질문은 날카롭게 하고 또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세미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적인 또 전문적인 이런 토론 기술들이 또 토론 기술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에게 질문하고 예의를 갖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남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능력. 이런 전문 학술 대회 같은 느낌이죠. 또 학습 참여도와 자기 주도성이 증가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몰입하게 되죠. 조금 난도가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발언 압박감을 줄여주어서 소통 불안을 또 낮추게 되고요. 이게 뭐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특별히 내 어떤 발언 수가 특정돼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신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가만히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 이해한 부분, 그 부분에서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텍스트 이해는 좀 부족했지만 또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픈.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뒤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수가 교대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표현하고픈 동기가 또 유발이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교육적으로 지도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참여의 불균형, 그죠? 그래서 내성적 학생은 아무래도 주저하거나 침묵, 또 발언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 토론 같은 데서는 딱 입론 5분. 그래서 혼자서 감당해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규칙을 좀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번만 발언한다.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일단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은 조금 참고 기다리는 이런 규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전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예. 말할 내용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인데 충분한 생각 정리 시간을 부여하고 당연히 메모한 것을 지참해서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짝 토론을 한번 해서 조금 부담 없이 그 팀 내에서 해서 같이 말할 거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점이 그 평가의 어려움이죠. 예, 사실 소크라테스 세미나도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평가 루브릭을 좀 먼저 제시하는 게 좋겠는데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가?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적어도 그냥 막 혼자서 뭐 유창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서 텍스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또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언어로 요약했는가? 이게 같이 얘기하겠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화시키는 질문을 던졌는가?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를 실시해도 또 교사가 혼자서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이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촉진자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예, 잘못 개입하면은 자율적인 토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학생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펼쳐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먼저 던지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되면서 이 전체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미숙하거나 아직 소크라테스 세미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만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 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숙달도에 따라서 또 질문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교사가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이제 시작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학생들의 대화 흐름을 지켜보면서 또 정체되거나 보다 깊은 탐구가 필요할 때만, 요때만 이게 정체되어 있거나 도저히 이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교사가 다시 이제 한번 또 마중물을 부어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지 답답하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막 끼어들면은 이게 학생들의 주도적인 어떤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나요?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나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교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같이 이해할 텍스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실린 어떤 제재, 지문을 활용해도 좋고 또 정말 좀 음,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비판적으로 읽고 토의할 또 짧은 텍스트 이게 너무 뭐 책 한 권, 뭐 한 권 읽기 이런 건 아니고 딱 요렇게 어느 정도 이 복잡도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길지 않은 그런 텍스트를 하면 좋겠고요. 사실 짧은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굉장히 깊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텍스트가 뭐 두세 개일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도록 또 요약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담은 텍스트. 이게 그냥 한 번에 훅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정보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좀 가치들이 좀 담겨 있으면은 훨씬 더 논의가 촉발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읽고 쭉 이해돼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연필 잡고 밑줄 그어가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잡도면 좋겠고 또 해석이 열려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하게 된다면 성취 기준과 연관되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성,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서 텍스트에 기반하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느낌들을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상호 배타적인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거 여럿이 같이 얘기하니까 다양한 관점을 다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고르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 규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서를 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거나 시간이 지정되어 있거나 타임키퍼를 두거나 그런 게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방이 발언을 마쳤을 때
그죠? 그 어느 정도의 휴지가 있을 때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 경청한 뒤에는 이해한 바를 잘 확인하거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래서 또 동의하거나 반대하면서 추가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할 때는 텍스트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 22쪽 또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본문의 몇 쪽에 보면은 이 글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교육 토론의 반대 신문처럼 폐쇄형 질문으로 막 몰아가기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같이 열린 대화를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땡땡의 감정은 왜 그렇게 표현되었을까요? 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여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못했을 때는 발언에 대해서 명료화를 요청하면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죠? 자기만 이해 못했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들 다 이해 못했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재진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말하되 상대 아이디어와 연결해서 공동 탐구를 지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얘기만 하고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그래서 이런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의 말에 의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이어서 해봤습니다. 또는 여기까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선 좀 차이가 있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좀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대화를 좀 확장해가는 이런 대화 규칙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단계로 진행되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지정한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이제 좀 만듭니다. 같이 이제 토론 그 소크라테스 세미나 할 때 사용할 질문들을 만드는데요. 수업 그래도 전날 적어도 하루 전에는 교사가 텍스트를 제공해야 되고 물론 그 전부터 미리 제공을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오고 익혀오면 좋겠죠. 그다음에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노트를 작성합니다. 자기 질문도 적고 물어볼 질문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적죠. 개인 질문을 만들고 합니다. 탐구할 질문이 없으면은 단순 대화 그냥 그죠? 책에 읽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옵니다. 자, 전반 제가 이제 이 전반 후반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한 겁니다. 마치 이제 축구에 전반전하고 또 요건 이제 이 중간에 휴식 및 작전 타임 같은 거고 이제 후반전 하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반 피드백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전반이 끝나게 되는데 이 용어를 제가 이제 이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전반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에는 팀이 만약에 네명이라 그러면은 팀 편성을 하실 때 이 한 명이 선수로 전반전 선수가 되는 거죠. 이 주황색이. 그다음에 이 푸른색 여기는 외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여기서 이제 우리 팀의 선수로 하는 거고 세 명은 뒤에서 푸른색은 이제 벤치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팀도 선수가 한 명 나오고 세 명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다섯 모듬이다. 그러면 다섯 명의 전반전 선수들이 소크라틱 세미나 전반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내부 서클에서는 요게 이제 내부 서클이죠.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고 토의를 진행하면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제 텍스트를 탐구해 나갑니다. 시작 질문으로 자유롭게 토의하고요. 특별히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순서는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한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원탁에서 토의하듯이 하면 됩니다. 응답하고 새로운 질문하고 또 새로운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가 나갑니다. 외부 서클은 이제 내부 서클에서 진행되는 어떤 토의를 경청하면서 메모하고 또 이 자기 팀 선수에게 줄 피드백을 메모하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전반전입니다. 이 여러 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 차시를 기준했을 때 한 15분 정도 또는 너무 길다 그러면 10분 정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반 피드백으로 넘어가서 이 다시 이 서로 모둠별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왜냐면은 우리도 뭐 장기나 바둑도 훈수 둘 때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선수가 자신감 있게 전반전에 선발로 나갔지만은 잘 좀 부족한 부분 요런 논의를 하면 좋겠다. 요런 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뒤에서 벤치에서 적은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소크라텍 세미나의 어떤 사진인데요. 요거 한번 먼저 보시면은 시작 질문
명확한 정답이 없는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이런 게 하시고 또 참여자들의 텍스트 돌아가 추론 평가 정의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전에는 이렇게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모듬이네요. 그래서 여섯 모듬에서 선발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렇게 지원자들이 자기들 선수들이 전반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모둠으로 돌아가서 예, 모둠으로 돌아가서 이 피드백을 듣고 하는 거가 되겠죠. 이제 팀별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전반전에 여기 안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지만 여기 밖에 있는 친구들도 관찰하며 경청하기 때문에 반 전체가 사실 토론에 참여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 끝나고 작전 타임에서 또 여기서 팀 내에서 또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토론에 굉장히 그 교육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두 명, 두 명만 만약에 대표자들만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반 피드백 하는 모습 지금 요 외곽에서 지원하는 모습 한번 보셨고요. 팀별 외부 서클에 피드백이 있는데 내부 서클 토의 내용에 대해서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문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전 끝나고 피드백 휴식 시간 휴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피드백하는 시간이죠. 이때 마치 운동 경기처럼 내부 서클에 들어갈 새로운 토의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아까 그 남은 세 명 중에 내가 선수로 뛰겠다. 그래서 내부 서클과 외부 서클의 선수를 교대하고 어, 여기서 이제 후반전에는 투입이 되고요. 또는 전반전이나 후반전 경기 중에도 선수를 교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선발로 참여한 우리 팀의 선수가 도저히 이제 잘 논의에 참여를 못한다. 그럴 때는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뒤에서. 그러면은 이제 선수 교체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해보니까 이것이 일어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후반전쯤에는 또 이런 한 두세 팀이 또 바로 후반전에 나왔는데 바로 토론을 잘 못하니까 뒤에서 답답했는지 어깨를 툭툭 치고 또 교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미있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서로 또 막 이야기하고 싶은 동기에서 어, 또 이렇게 뭐죠? 우물쭈물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불안증에 있으면은 또 교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피드백 시간에 선수 교대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 후반을 갖다가 풀타임을 다 출전해도 되고 만약 교대할 선수가 있으면은 후반전에 내가 할게 해가지고 교대해도 좋습니다. 후반 토의는 이제 교대하거나 또 아까 전반에서 계속하는 친구들이 또 똑같이 내부 서클에서 토의를 하게 되겠죠. 그죠? 전반전에 토의되지 않은 새로운 근거와 논리를 추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추가 질문에 대한 토의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후반 피드백, 요 전반에 한 거에 대해서 팀 내로 또 돌아가 가지고 팀 내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도 있고요. 또 평가가 이게 또 좀 모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평가에는 의미 있는 질문을 내가 했는가, 또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했는가, 또 동료 평가는 요 팀별로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 개인별로 기여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동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참고 문헌들을 제가 좀 이제 목록을 정리해 놨는데요. 외국에도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에도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교과에서 적용하면서 그런 또 교육적 효용을 발견하거나 절차들을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틱 세미나는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전체가 교실에서 몰입하는 분위기가 금방 형성이 되고 또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막 대립하지 않고 어, 여러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독서 토론의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